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맡고 있는 김대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의료관계 관련 법규 간단한 OT 정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료 관련 의료기술직이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꿋꿋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의료관계법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이니까 교수로 이제 정년 퇴직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의료관계법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라든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검투위원 다 수년간 했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대방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가 4년 차입니다. 4년 차. 간단하게 설명됐고요. 자, 그러면 의료관계법규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 과정은 6월 달에 서울시의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수업 플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월이나 4월에 경기도 시험이 있죠. 그때까지는 거의 다 마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25년 오늘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 교재 있죠? 이론수 교재, 기초적인 지식, 이론 정리를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1월 달부터 이론이 끝나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문제, 기출문제집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초에 나옵니다. 그건 항상 제가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나온 걸 한 달 땡겨가지고 빨리 이거를 제공을 해야 같이 공부할 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게 지금 하고 거의 지금 원고는 출판을 다 넘겼는데 거기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다 풀면 거의 다 의료관계법규는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동형모의고사. 이거는 제가 문제집이 없던 그런 것들 쭉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2달 동안. 근데 작년 경기도에서 우리 대방 거의 다 됐어요. 고득점으로. 교수님, 여러분들이 그 합격수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 뜻 쓰지 말아라. 뭐 저들이 했는데 동형모의고사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6월 이제 아마 우리 서울시도 한 20일 전후로 해서 되면은 딱 하루 전체 파이널 강의를 합니다. 그 파이널 책자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또 보면 그 의료관계법규는 거의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고득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강의는 이제 의료인 여러분들, 자, 이 좀 기본적으로 법은 법령이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죠. 법령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대통령령. 자, 시행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은 어디서입니까?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보건복지부령. 자, 그러면 우리는 법령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작년 경기도, 이따 총평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경기도 시험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옛날에 법률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법령만 틀리는 문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한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 대방고시 시침문고 올려가지고 다 맞게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기출 핵심 포인트 이 정도 이제 강의해드릴 거고요. 자, 끝나면 단원별 일선 병리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도 하는데 제가 시간상 질문 못하고 특히 이제 OX 문제 풀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올해 여러분들 다시 또 시도하는 게 뭐냐면 가로 문제. 최근에 가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가로 문제. 근데 가로 문제는 뭐냐 숫자.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지 않던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자, 우리는 여러분들 법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때 의료관계법규 쉽겠지? 여러분 국가고시는 쉽잖아요. 임상병리 같은 5과목.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고시 임상병리에서 5년치만 보면 다 되는데 여러분 의료기술직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요.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대충 봤다가는 아주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법이 있지만 이번에 또 뭡니까? 키포인트가 간호법이 들어왔죠. 우리 수험생들이 교수님 간호법을 공부해야 될까 말까요? 자,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는 간호법이 안 나옵니다. 그럼 심지어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는 전 하지 말아라 안 하다 입장에서는 못하는데 책에는 다 간호법 들어가 있고 문제집도 제가 문제 다 만들어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 11월 때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내가 볼 때 11월 달에는 그래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입장에 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 출제원제인데 누굽니까? 여러분들 의료관계법규 가르치는 의료기술, 임상, 방사, 물치, 작업치료, 취생과에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출제 의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간호과 교수님이 가르치는 간호과 교수님이 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취생 문제가 나와요. 그럼 취생과 교수님 출제할 확률이 많은 거고. 작년에 부산에서 방사선 업무 관련 2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방사선 관련 교수가 출제한 거예요. 보통 임상병리는 아주 무난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따 다시 보면 기타 법규. 여러분 기타 법규. 저는 이제 앞으로 대세가 기타 법규를 얼마만큼 맞지냐에 따라서 당락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맞힌 사람들은 합격 점수 높더라고요. 교수님 몇 점 맞았습니다. 굉장히 또 광주에서도 광주 교수님 기타 법규 다 맞췄습니다. 그 합격했거든요. 이번에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들 우리 대방 출신들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선생들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터넷 누가 알더라고 수험생들이 교수님 이번에 당락 결정 의료관계법규입니다. 의료관계법규예요. 의료법 경기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방 교수님 우리는 안 어려웠어요. 교수님 다 맞췄어요. 다 나왔어요. 90, 95 애들 말 들어보면. 근데 우리 했는데 실수하는 거 빼놓고는 굉장히 강의한 총평 보면 거의 다 강의한 내용 다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해보죠. 기타 법규. 앞으로 저는 당락 결정이 여기서 된다. 자, 우리가 제일 잘 나온 게 암관리법.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법, 모자보험법. 또 의료급여, 학교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저는 강의하면서 작년에 환자 안전법을 몰랐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이게 나왔어, 이런 거. 이런 막 나와, 이런 게. 그럼 이런 걸 또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모르는 거?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저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모르는 것도 풀려요. 학생들이, 저도 몰라요. 학생들이 교수님, 저도 그래 푼다고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교수님, 우리는 특히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던 그런지 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있는 부분이,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나왔던 기출문제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때는 80점, 75점 맞아요. 쫙.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실증 날 정도로 지엽적인 거,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야. 저걸 나올까 말까. 저 공부 안 하는데 근데 그게 나와. 우리 애들은 연습 그렇게 나와. 근데 와서 다른 학원에서 봤던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저기 나올까? 그래가지고 그거 나와요. 그거 나오면 합격. 틀리면 딱 다른 사람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이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합격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의료관계법규가 열심히 해. 이건 정직해야 돼. 한 만큼 나와요. 의료관계법규.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의료관계법규는 열심히 한다? 대부분 안 해. 마지막에.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러고. 너 왜 기존 것만 가지고 하면 천만에. 그 지난번에 경기도 시험이 아주 굉장히 수험생, 다른 인터넷 굉장히 어렵다. 야, 당나귀 결정이다. 또 문제도 답이 또 잘못돼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기타법규에 대해서도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거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법규는 어렵다. Yes? No? 여러분 SGS. 저는 노입니다. 법규. 왜? 대부분 혼자 공부하잖아. 야, 엄청나잖아. 그렇죠? 그다음 한 파트에서 하나, 두 개 안 나와. 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어느 지역에서 감염병 있죠. 지역보험법. 한 문제 안 나왔어요. 그거 나온다고 열심히 했는데. 와, 멘탈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암기내용이 너무 많잖아. 방대하잖아. 이거. 야, 근데 오늘 또 왔는데 교수님 작년엔 한 권짜리인데 오늘 두 권짜리가 있어. 이 출판책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흐트러진데 못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책도 양도 많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양이 많은 걸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이건 뭡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풀고 하면 다 돼요. 처음에는 안 된, 어렵다고 느껴지고 하지만은. 자,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법규는 내가 공부하면 성적 나옵니다. 이거 정직하게 나옵니다. 정직하게. 안 하면 안 나와, 이거는. 정직하게 나와요. 그 가끔 여러분들 이런 혹시나 합격수기나 말을 입으면 자기가 6개월 공부,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쉬었다가 했다가 집중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안 했어?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천만에. 그 과거 했던 분이에요.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그런 거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결론적인만 이렇게 해서 공부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어쨌든. 자, 다섯 번째가 의료기술직. 문제는 법조문 그대로 정직하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그 간호과의 국가고시 문제 보면, 다른 또 간호과의 그 관련된 문제 보면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확대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돼요. 그건 아주. 근데 해더라도 꼼꼼하게 하면 문제는 없는데 약간 그 답이 두 개 만들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료기술 쪽에는 문제는 법조문 그대로 정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면 많이 그 눈이 기어서 합격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는 관련, 옛날에는 법령, 시행령, 시행일지, 연계형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 두 문제씩
합격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옛날에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이렇게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걸 맞히면 고득점이고 이런 게 틀리면은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좀 짚어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작년에 여러분 서울시 시험 본 사람이 모르겠지만은 자, 서울시. 자, 항상 서울시 문제는 24년, 23년 대비 다 비슷하게 나오고 비교 난이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서울시의 기타 법규에서 학교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게 나온 거예요. 각 한 문 출제되는데 또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역적인 문제 출제됐어요. 우리 교재 열심히 했으면 다 맞힐 거예요. 근데 지역적인 거 우리가 서울시 뭐 여태 안 나왔는데 그걸 공부해? 수험생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대방 출신들이 보니까 서울시 많이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서울시는 성적 위에서 뽑고 경기도는 합격만 하면 면접을 잘 봐야 돼요. 면접. 성적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자, 출제 영역은 우리는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픽스된 그 출제 범위나 영역은 의료관계법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출제자 의도에 따라 달라져요. 네. 어느 법은 나올 때도 있고 더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안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데 더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꾸준히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올해는 자 25 서울시 감염병 예방법 4문제 나왔어요. 의료법 보통 의료법은 3문제 4문제 나오는데 약간 2문제 의료기사법 2, 공공보건의료 2, 지역보건법 2 이렇게 출제됐고 응급의료, 혈액관리, 건강증진법, 보험, 기본 영역에서 이게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기서 혈액,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많이 나와요. 최근에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좀 적게 나왔고. 자, 근데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들. 서울시는 항상 서울시 문제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지역적인 기타 법규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른 학원 별로 안 하고 그러면 그래 어렵다. 당당은 여기서 결정된다? 이거 맞으면 합격, 고득점입니다. 자, 그럼 서울시 출제 문제는 자 법령 법에서 여러 문제 나왔어. 자, 이거 다 우리가 시행령에서 6문제 나왔어. 6문제. 시행 축에 3문제 나왔어. 옛날에는 이게 법령에서만 15문제 이렇게 됐거든. 근데 요새는 최근에 시행령 신규칙까지 공부를 해야 고득점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저 그렇게 또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서울시 문제입니다. 자, 경기도예요, 경기도. 경기도 문제는 제일 먼저 보죠. 4월달 또 3월달 될 수도 있고 4월달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그 다음에 전북 이런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자, 1번 작년에 감염병 예방법에서 자, 내성균 관리 대책 업무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답이다 가르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강원도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강원도 수험생이 난리 났어.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해. 그래서 교수님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맞은 거 다 처리했습니다. 그건 맞은 거로 처리한 게 아니라 강원도 시험 문제는 미스죠. 잘못 출제된 거죠. 이번에 똑같이 경기도에서 된 거예요. 근데 난 이제 시험을 못 봤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여러 이렇게 오더라고. 이거 문제가 있다. 미스다 문제. 국민신고서 올려. 그러니까 국민신고 올려가지고 금방 거기 답변이 상이한 결과. 근데 공무원도 인정을 안 해. 근데 나중에 결과에 성적을 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그 나중에 학교 발표를 하고 교수님 다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저 95점 됐고요. 맞아가지고 90점 돼가지고 이론 다 합격하고. 우리 이제 여기 합격해가지고 이론은 경기도 다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경기도는 있잖아요. 면접 잘 봐요. 면접 우리 정인 선생님은 막 떨리면 안 돼. 서울시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야, 경기도도 직책 우리가 임상 방사 성적이요.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 같은 데, 여주 같은 데 혹시 봤죠? 합격점 얼마야? 65점이야. 서울 얼마야? 이야, 그 다음에 수원 얼마야? 90 넘어야 돼. 또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제쳐두더라도 내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법규하고. 다른 수험생하고 차등을 들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 열심히 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희한하게 경기도 시험에는 제가 한번 경기도 그쪽에 전화를 한번 할까 해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다시 요거 있죠. 이건 문제가 오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공무원들은 문제 있으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나중에 결과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맞췄어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이제 다 맞아가지고 내볼 때 이제 답이 그게 미스인데 그래도 답을 다 이제 맞춘 걸로 해준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법령에는 이제 그게 법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시행규칙 무시하고 강의를 하는 교수님도 있어가지고 제가 출제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번에 새로운 문제집에 작년에 뭐가 포함됐냐면 마약관리법에 대해서 이게 난무해 법에는 지정과 허가 관련해서 제가 다 그 식품의약관에서 담당자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런데 누가 업무냐? 유임된 업무입니다. 유임된.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녹음 다 해놨어. 녹음. 그렇게 내가 이 문제를 교재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 법령만 공부를 하고 밑에 몰라요. 질문이 많이 와요. 짜증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 지금 정리돼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대구에서 그게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올바르게.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풀면서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하나 좀 해주시고 할 거고요. 자, 의료법에서 여러분 부당한 경제 이익 등 취급금지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다 틀렸어요, 거의 많이. 근데 우리는 이 기업적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이거를 교수님 자기는 아까 있었죠. 동영 모의고사. 거기 교수님 문제 풀어줘가지고 그때 있어가지고 다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합격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평택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응급의료, 이게 응급의료법에서 특수급차 의약품 관련 이것도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방고 수험생들한테 내가 아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전해봤더니 이거 맞췄냐?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거의. 그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가끔. 이거는. 근데 이런 문제는 다 이제 이번에 문제집에 다 나올 거예요. 확대시켜서 다 나왔고요. 근데 경기도 문제는 특이하게 의료기술직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 시험 안 나오더라고. 이건 좀 참고를 좀 하시고. 또 25년도도 그 전에 나왔는데 결핵, 에이즈, 공공보건의료, 기타 법규에서 올해는 전혀 출제됐지 않았어요. 그 전에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출제됐다 안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25년 경기도는 또 의료법이 5문제, 또 많이 나와 5문제. 자, 근데 볼까요? 서울시는 아까 4문제 나왔죠? 경기도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한 문제. 그렇게 차이 나는데, 이게 법이 없어요. 나오라는 법 없어요. 그 다 출제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보건의료인법, 응급의료, 검역, 혈액관리, 마약, 국민건강보험, 2문제에서 85% 출제된 거야, 경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각 한 문제씩.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문제집 있죠? 거의 비유사하게 나왔어요. 문제집. 그 다음에 없던 거는 요거 하나. 그래서 문제집만 많이 풀면 여러분들 90점 돼요. 근데 가끔씩 헷갈린 사람들은 이제 잘못 마킹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의료법규에서 90점 이상이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고득점입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의료와 관계 법규 90점 이상이면. 자, 그럼 우리는 최근 출제 경향 분석에서 기본적 의료 관계 법규 14개 기본부에서 꾸준히 출제되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죠.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도 예측은 못 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다변도 출제 법령은 의료법,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지역보건법.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4년도 전북에서 감염병 지역보건법 7만이 나온 영역이거든요. 많이 공부했는데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아주 멘붕. 근데 전북에서 가끔씩 문제가 이상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북. 그다음에 최근 출제 다변도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건법에서 꾸준히 이렇게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3문제도 나온 데도 있어요. 법정에 대한 문맥 이해, 복합적인 문제, 항상 한두 문제 이런 거 문제면 반드시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가고 문제 강의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변도 영역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공부합니까? 많이 나온 것만 하잖아. 요새는 아니야. 안 나온 것들이 나와. 안 나온 것들. 응? 다변도. 출제되지 않았던 법령이 나온단 말이죠. 별로 안 나온 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나오더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충청권, 우리 충남하고 충북은 이제 공동으로 일부 나오고 일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시험 본 수험생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것들 제가 확인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적인 문제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제가 아까도 했지만 당락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게 많이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24년도에 저는 강의하면서 한자 안전법 몰랐어요. 저는 시인합니다. 몰랐어요. 시험을 나온 거야. 전라북도에서.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강의 안 했어요. 야, 기타는 이걸 해? 나오지 않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25년도. 서울에서도 나오나? 그 다음에 구강보건법. 충남, 충북.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항. 그다음에 기타법규, 다변도 출제. 우리가 이제 기타법규 내가 이제 갔지만 여러분들 틈틈이 시간 있을 때 기타법규, 암관리, 노인장기, 학교보건법, 정신건강복지. 이 정신건강복지는 경기도에서 3년 동안 스트레스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안 나와요. 다른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것까지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내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자세히 하더라도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출제형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에 다 이제 다 녹이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의료관계법규는 틀만 알면 공부하기 어렵죠. 처음에 우리는 뭐야? 오늘 법이 다 똑같아.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처음에 뭐야? 목적이 있죠. 정의 있죠. 출제자가 의뢰를 받았을 때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지 않는다 하면 제일 먼저 뭐네? 목적, 정의, 그 다음에 벌칙, 과태료가 내는 거예요. 왜냐? 하자없이 자기가. 왜냐면 자기가 문제 책임져야 되잖아. 잘못하면 문제 꽈놓고 답이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법 해석을 어떻게 따라서 답이 2개, 3개 돼요. 그러니까 표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기술직은 법률 시험 자체가 옛날에 교재 중심으로 법인 조항으로 그대로 출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옛날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법에든지 항상 발전 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 시행계획 항상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립, 누가 하냐, 어떤 내용이냐, 이 비교하는 거. 이 정리 항상. 수립자, 면도, 포함되는 사항, 대통령이냐, 보건복지령이냐, 이런 것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있습니다. 법에는 다 위원회 있어요. 위원회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위원회에 대한, 소속. 어느 소속이냐, 보건복지부 소속이냐, 질병관리 소속이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냐, 이런 소속 정리. 근데 위원장 누구냐? 장관이냐, 처장이냐, 차관이냐, 이거 정리해줘야 돼. 근데 구성 인원이면 누구냐?
그래서 거기서 시험의 내용이 뭐냐? 이거 정리해. 이거 시험에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임기. 됐어요? 이런 것들 정리하고요. 의료관 복교. 특히 이제 벌칙, 과태료. 꾸준히 나옵니다. 이번에도 어제 토요일 날 전남 시험, 우리 시험분들이 옛날에 많이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몇 개 안 올리고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거 보니까는 벌칙과 과태료 이게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남.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이슈 되는 영역.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의료 대련했을 때, 야, 저 의료 관련해서, 시험지,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시장구청장 하는 있습니다. 이 의료 대란 일어났을 때 안 하면, 이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시험 나온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약. 시험 나온다. 마약 나오고. 올해 혹시 11월 달에 시험 보는 보험 공부를 해 주십시오. 요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보험 상한제 있죠. 상한제 그거 시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슈되는 것들 제가 이제 간간히 이슈되는 것들 저도 신문 스크립 해가지고 보험 관련해서 이런 것도 강의를 해줍니다. 이게 현명한 아주 난이도 출제위원 그런 교수님들은 그런 걸 반드시 이슈되는 거다. 이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법령 출제 비율. 자, 우리는 보건의료기본법 한 문제 정도. 굳이 나옵니다. 의료법 셋, 넷, 의료기사법 하나, 응급의료법 하나, 감염병 두 개에서 세 개, 검역에서 제로에서 하나, 에이즈도 하나 정도. 결핵 예방법, 혈액관리, 마약류. 옛날에 잘 안 나왔는데 요새 공공보건의료에서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역보건법,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건강기준법. 자, 이번에 간호법, 아까 얘기한 간호법은 아마 11월 보는 시험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왜냐? 간호과 국가고시에 이번 이게 간호법 안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그것까지는 지금 그렇고 내년 이제 우리가 시험 3월, 4월은 그때 이제 또 정과 알아봐가지고 그때 제가 또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될지 안 할지 제가 그거는 이제 보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기타 법규. 아까 냈지만 여러분들이 암 관리 기본 해야 됩니다. 노인장기, 정신건강복지법, 그다음에 학교보험법, 장애인. 이 장애인복지법 서울 광주에서 서울에서 나오더라고. 서울, 광주. 서울에서 나온다. 그럼 다 나오는 거야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노인복지법 서울에서 이것도 또 우리 문제집이 똑같이 나와. 맞지? 문제를 많이 봤으면 다 맞히는 거야. 안 봤으면 어려운 거고 그냥 연필 굴려야 되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수험생들이 저한테 강의를 교수님 너무 양이 많아요. 교수님 지엽적인 것까지 이거 해야 되나요? 그거 안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많아서 해야 돼 여러분들. 귀찮지만 저한들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강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많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또 다른 학원에서 하는 수험생들의 차별이 의료학폭에서 고득점 많이 받으니까 합격금 많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기타 법규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아까 그랬잖아. 올해 여러분들이 서울시 경기도 이거 맞히면 합격. 못 맞히면 생각해봐. 법규 두 문제 세 문제 나왔어. 두 문제 나왔어. 그 뭐야? 크잖아. 한 문제 가지고 결정되는데. 응? 암관리. 부산, 경북, 전북, 광주. 야, 요번에 전북에서는 암관리 두 문제가 나왔어. 두 문제. 응? 야, 노인장기. 전북, 경북, 광주. 정신 나오고. 모자보험법. 광주, 대구. 올해 학교보험법. 학교보험 잘 나. 서울, 전북.
부산, 서울, 인천. 근데 학교 공법은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어디서 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그럼 나하고 그 지역에서 그 우리 물어봐야지, 우리 수험생들이. 교수님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런 통계 낸 걸로 보내줘. 교수님 적중해, 자기 했다니까. 다 맞췄습니다, 그러더라고. 의료급여법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제가. 기타 법규. 보세요. 치매관리법. 야, 이 치매관리법 있잖아. 응? 여러분, 부산에서 있죠, 부산 지역. 특히, 부산 지역에서 이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산.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서울, 광주. 그 노인복지법. 서울.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타 법규를 여러분들, 한번 이제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강의하지만 그때는 이게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막 합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문제집 나오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거 많이 이제 눈에 익히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한 권이었는데 1권, 2권 이렇게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를 다 보냈는데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 왜 못 만들어요, 이거? 1000페이지 넘는 거는 못 만든대요. 이게 흐트러진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1권, 2권으로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지금 원고는 다 제가 문제, 요번에 25년도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문제 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원고를 다 넘겼습니다. 출판사에. 빨리 나오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따 팁 주겠지만, 여러분, 의료관계법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오늘 이론 배웠죠? 이론만큼 문제집 갖다 놓고, 문제 풀고, 풀었어요. 그러면 잊어먹지 않고, 시간 단축하고, 몇 번 하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론만 공부하다 나중에 문제 풀어야죠? 기억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했어? 봉헌의료 기본법 오늘 끝낼 겁니다. 봉헌의료 기본법. 끝내면 거기에 대한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다 풀려요. 그런데 3일 있다 공부하면 기억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으려 하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몇 번씩 눈으로 익혀요. 눈으로. 자, 우리는 지금 눈으로 익히고 듣고 문제 풀잖아요. 시험장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보면 생각나요. 우리는 인간은 뭡니까? 건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잊어먹어요. 정상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우리의 메모리, 기억을 누가 관장합니까? 해마지, 해마. 해마한테 빌어보세요. 야, 나는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한 일주일까지 좀 갖고 있을래? 시험 보기. 그럼 여러분들 학교 때 있잖아. 모의고사 보잖아.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억나죠? 그 다음날 다 잊어먹죠. 왜? 해마는, 얘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잊어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해마한테, 내 진짜 해마야. 나는, 이게 너 필요하다. 좀 잘 보관 좀 해줘. 먹게 들어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해보세요. 야, 내가 이거는 하는데 잊어먹더라도 내가 기억할 때 다음에 또 네가 많이 기억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마.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 혼자 이제 공동 편집했는데 우리 이제 김문국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문제 수정 뭐 이런 것들 아주 꼼꼼히 보시는 교수님이시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제 기타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보니까 우리 7명의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셨는데 법규는 아니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집에서 하지 말고 학원에 오세요. 학원 오셔가지고 여기서 공부하시고 밤 몇 개 가시고 왜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동거리 그걸 줄이시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또 학교 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나와서 강의 듣는 걸 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자, 그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법이 가장 우리가 이 의료관계 법규를 또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법규를 안 하려고 그래, 교수님들이. 필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법이 자주 바뀌어. 귀찮아. 작년에 딱 메모리했던 게 또 바뀌어. 그래서 또, 야, 이거 굉장히, 또 뭐, 개정되고 말이에요. 벌써 내가 오늘 이게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26일 날, 개정된, 시절된 게 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여기 담아왔어요. 그 용은 제가 여기도 있다가, 좀 이따 이제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정 및 신설 법령 찾기.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OGOKR 들어가시면 법제 들어가서 그 법규 나옵니다. 그걸 누르면 신규, 법규, 비교하기, 뭐 다 나와요. 그거 찾아보시면 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수님 이런 거 모르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저도 이제 뭐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저도 스크린 하는데 가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개정 및 신설 법령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가면서 공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부하다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질문. 대방고 홈페이지에 교수님께 질문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다 올리시면 제가 답 아주 잘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제 개인 이메일입니다. k-한메일.net 일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관련된 자료나 뭐 필수 있으면 또 보내주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대방고시에서 모의고사를 아마 7번 볼 겁니다. 7번. 7번 보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뭐 한다 거부하지 마시고 꼭 보세요.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문제 풀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자기의 현재의 이런 레벨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적극적으로 응시할 것. 자,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의료기술 시험부 복원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그러니까 특히 서울시 문제는 오픈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오픈하지 않아요.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도 학생들 열심히 지난번에 경기도 시험을 열심히 하니까 수험생들이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바르게 갈 수 있겠고 문제 오픈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 문제는 아주 퍼펙트해. 나오면 정말 좋아요. 깔끔하게. 에러 하나 없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아마 문제가 좀 있어요 정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 의료기술주 시험 복원하기. 시험 볼 때 항상 복원 좀 해주시면 근데 학원에 보면 이벤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거 올라오면 복원해서 또 잘돼서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대구, 강주, 여기 전남입니다. 전남.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 중에 올해 대구나 강주나 전남 지역에서 시험 본 수험생들이 있으면 문제 복원을 해서 저한테 좀 올려주시면 제가 10월 초에 출간하는 문제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구, 강주, 전남. 지난번에 대구 문제 올렸는데 대구 문제 8문제밖에 안 올렸고요. 그 다음에 광주 문제도 15문제밖에, 5문제가 부족하고 지금 전남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한 5문제, 6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 부분이. 근데 이제 이 수험생들이 시험 딱 보고 나와서 기억나는 게 교수 기억이 안 나오는데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틀린 거, 처음 보는 거, 이런 문제만 기억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초심 아까 잃지 않고, 자, 여러분 단단한 마음으로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의료기술직 또 다른 시험을 또 위해서 꼭 합격을 그런 열망으로 또 그런 하나의 장만, 여러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을 여러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확신은 내가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됩니다. 나는 이거 된다. 나는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런 마음을 보시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의료 법규입니다. 법규는 정직합니다. 내가 실수만 안 하면 점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